안녕하세요.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제가 지난 2019년 4월까지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잠시 접었다가 2주 전부터 다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확인해 보니 제 구독자 수가 192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정확히 100분이 늘었네요. 오늘자로 292분이 제 채널을 지금 구독해주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제 컨텐츠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제 구독자 수에 비해서 아파트 갈아타기로 인생 역전하기라는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이 약 2.4천회, 그리고 1편이 또한 800회, 그래서 한 3천회 정도 지금 조회수가 기록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아파트 갈아타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세죠. 그리고 시장도 굉장히 혼돈스럽고요. 그래서 도대체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건지,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건지, 또 유튜브 방송 보면 하라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던데 모두가 그래서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하루 종일 좀 기획을 해서 이런 아파트 갈아타기 그 함정과 또 해법까지 해서 제가 시리즈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지금 꼭 갈아타기를 해야 한다면 이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아파트 갈아타기는 거주냐 비거주냐 또는 투자 대상이냐에 따라서 구형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실거주 갈아타기, 즉 내 집을 팔고 이사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비거주 갈아타기, 즉 내가 사는 집에 계속 살면서 갭 투자를 하는 경우죠. 일시적 2주택자도 이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투자 대상에 따라서는 저평가 아파트로 갈아타기 이 경우가 있겠고, 또 상급지로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동네로 갈아타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청약이나 분양권을 통해서 상급지나 또는 상품성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는 경우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또한 상급지나 상품성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의점이 있다고 했죠. 즉 사이클상에 가급적이면 침체기나 회복 기회를 통해서 갈아타기 하실 것을 권해드렸고요. 또 하나 작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가 실거주 이사를 할 것이냐 또는 자금이 좀 부족해서 갭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그 당시에 정책 또는 규제 상황을 살피라고 했죠. 그래서 세금이나 대출 규제, 또 규제 지역 등, 또 정부의 정책, 그 밖의 정부의 정책 등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능하다면 비과세, 즉 일시적 2주택이나 또는 1주택 전세 포지션을 이용해서 갈아타기를 시도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지금 갈아타도 될까요?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유튜브 방송 보시면은 갈아타기 언제든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지금이 어떤 경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때요? 안 팔려요. 가고 싶어도 팔리질 않아서 갈아탈 수가 없어요 하고 하소연하시죠. 맞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자, 지금 그래서 갈아타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요. 자, 지금 하락장의 초반기인 급락기 수축기이고 이 시점에 왜 갈아타기가 힘든지, 첫 번째로 지금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죠, 시장에. 반면에
수요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 걸 넘어서 지금 아예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찾아오는 분이 일단 없어요. 그게 너무 힘들고요. 또 하나, 지금은 매수자가 갑인 시장이죠. 우리가 지난 상승장에서는 어때요? 매도자가 갑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보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오는 대로 계약금 쏘고 그걸로도 불안해서 중도금도 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겨우겨우 샀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매수자가 갑이죠. 더군다나 지금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슈퍼갑입니다. 슈퍼갑. 그래서 참 힘들어요. 아파트 보러 오면은 일단 선빵 날리죠. 그죠? 아, 아파트가 좀 낡아 보이네요. 저희 아파트 10년도 안 됐는데요. 그러면 칠도 좀 이상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흠을 잡습니다. 그리고 막상 또 보러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어때요? 또 뭐 마루에 좀 기스가 많다느니 뭐 등이 좀 낡았다느니 그죠? 또 뭐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은 창틀에 또 먼지까지 딱 닦아 보이면서 참 청소할 것도 많네요. 별 트집을 다 잡을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 딸아이 말 맞다나 마상 입기 딱 십상이죠. 마음의 상처 아주 깊게 입기 쉬워요. 뭐 그래도 뭐 우여곡절 끝에 또 팔기로 했어요. 자, 얼마죠?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에 내놨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요즘 기사 보니까 30%는 다 떨어졌던데요. 또 하죠. 그죠? 그러면 10% 실거래가 전고가의 10%의 금매가로 나름 내놨는데 30% 얘기하면 또 마음 또 확 상하죠. 그죠? 자존감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한 20% 싸게 내놨어요. 그러면 정말 그 상실감 말할 수 없이 크죠. 사실 내가 10% 수익 얻는 10% 20% 수익 얻는 것보다 10% 20% 싸게 파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사람한테는 인간의 본성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팔았어요. 내가 지금 꼭 갈아타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물건은 많으니까 사는 거는 뭐 샀다고 쳐요. 내가 그래도 상급지에 샀어요. 근데 어때요? 사자마자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락장이잖아요. 그리고 이 하락장 생각보다 깁니다. 뭐 짧으면 3년, 5년 얘기하지만 이번 상승장도 사상 유례 없이 긴 상승장이었다고 하죠. 누가 알아요 또? 3년, 5년을 넘어 7년 가면 어떡하죠? 그 이상이면요. 고점을 아무도 모르듯이 저점도 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점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갈아타기는 심채기 또는 상승장 초반인 회복기에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자, 특히나 우리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이죠. 이분들은 대부분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불인이 여러분이세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불인일수록 어때요?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자산 잃으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들 다주택자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아주 큰 부자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면 정말 소중한 자산 잃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갈아타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갈아타기는 내가 지금 팔고 갈아타서 상급지로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가격 상승의 기쁨을 온전히 만끽하는 게 훨씬 소중합니다. 특히나 무주택자, 1주택자 여러분들에게는요. 자, 하지만 오늘의 주제죠. 그래도 저는 지금 갈아타야 해요. 사정이 있어요. 무조건 갈아타기 또 하고 싶어요. 저 이러면 하락장 지켜보기도 싫고요. 마음 졸이면서 살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겠죠. 그죠? 자, 우선 다주택자분들 또는 돈밖에 없는 부자분들 그리고 1주택자분으로 나눠볼게요. 자, 다주택자나 돈밖에 없는 분들, 부자분들은 사실 특히 똘똘한 아파트로 지금
갈아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뭐 해야죠. 일단 그래도 그동안 많은 상승에 대한 어떤 뭐 과실도 있을 거고요. 또 하기 때문에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갈아탔을 때 큰 손실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그죠? 그리고 버틸 힘도 충분히 있고요. 근데 자, 1주택자분들이 지금 꼭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제가 뭐라 그랬죠? 하락장에서는 선팔 후 사라 그랬어요. 그죠? 자, 먼저 내 집을 팔고 남의 집을 사야 됩니다. 자, 선팔. 일단은 가격을 싸게 내놔야겠죠. 그죠? 뭐 내 아픔은 접어두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부동산 가셔서 단지 내 최저가에 내놓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부동산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부동산에 가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 아파트 주변뿐만이 아니라 이웃 동네까지도 내놓으셔야 해요. 부동산은 많이 매수든 매도든 많은 부동산을 상대하셔야 그만큼 성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가급적 인테리어 살짝 손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경매로 집을 취득하거나 또는 좀 구주택, 그죠? 구주택을 매수했을 경우에도 인테리어를 새로 그냥 돈 좀 들여서 한다면 전세가 잘 맞춰지죠, 그죠? 반면에 지금 하락장인데 지금 뭐 싸게 파는 것도 너무 마음 아픈데 그렇다고 돈 크게 들여서 인테리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청소라도 정말 깨끗이 해두고, 그죠? 또 부동산에서 혹시 보러 온다면 정말 청소 깔끔하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소품들이라도 좀 이쁘게 장식 좀 해놓고요. 또 가급적이면 우리 3대 인테리어 있죠, 그죠? 신발장, 화장실, 싱크대. 보통 집 보러 오신 분들이 가장 크게 보는 게 이 세 가지거든요. 이 부분을 뭐 큰돈 들이지 말고 하다못해 뭐 리폼지라도 이용해서 좀 수리를 한다면, 손보신다면 그래도 확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인테리어 살짝 손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조급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렇게 좀 너무 조급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죠? 누가 보러 왔을 때 흥정이 붙었을 때 내가 지금 협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유 있는 척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 여유를 가지시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팔았습니다. 정말 운 좋게 그래도 팔았을 경우 후사 이제 사야 되죠. 그러면 제가 손해본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크게 하락한 상급지 아파트를 매수해야겠죠. 그죠? 그게 기본이고요. 다만 지금 하락장이란 거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상급지로 가는 만큼 내가 자본금이 모자랄 경우 대출을 또 받아야 되죠. 다행히 지금 대출이 좀 풀렸습니다. 그래서 50%, 조정지역은 50%, 일괄해서 50%,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70%예요. 그죠? 그리고 또 엊그제 조정지역이 대거 해제됐죠. 그래서 뭐 좀 웬만큼 경기도나 인천 또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상급지 아파트 매수하기에 조금은 더 유리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 어쨌든 그런 대출이자 감수하셔야죠. 그죠? 지금 상당히 고금리이긴 하지만 감수하시고 가셔야 되고, 또 한동안은 하락할 것도 감당하셔야 돼요. 그죠? 뭐 빠르면 2, 3년 내에 된다는 분도 있고, 또 보통 평균적으로 한 5년 정도 하락장이 지속되죠.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하락한다는 것을 감수하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갈아타기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자, 5, 60대 분들은 조금 전략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5, 60대 분들은 보통 좀 결혼을 제때 하셨다면은 지금 자제분들이 20대 중후반이죠. 그죠? 이제 어느 정도 직장 생활도 해서 자금도 좀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거예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세법 관계를 좀 알아둬야 돼요. 다만 세법 관계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지난 상승장 거치면서 규제가 워낙 촘촘히 들어가면서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세무사님들도 뭐 힘들다 할 정도로 복잡해졌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중요한 행위 전에 항상 세무사님과 상담하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도 그 뼈대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택 매매하거나 증여 시에 그 취득세율이나 중과세가 각각 다릅니다. 자, 보통 일반 매매는 어때요? 1주택자는 1%에서 3% 가액에 따라서 취득세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 그죠? 그 조정대상 지역 외에서는 1주택씩 혜택이 있죠. 그래서 3주택이 8%, 3주택이 8%, 그리고 4주택부터는 12%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여전히 12%예요. 그래서 법인으로 지금 아파트 매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자, 증여시 1주택자의 경우에는 3.5%입니다. 뭐 이거는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외에 똑같고요. 2주택 이상도 다주택자도 3억 미만이면 3.5%로 똑같아요. 근데 3억 이상이다. 다주택자이면서 3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 지역은 무려 12%예요. 그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외에서는 3.5%입니다. 이 경우를 일단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조정대상 지역은 12%, 조정대상 외에는 3.5%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예요. 우리가 사실 뭐 일반적인 그냥 우리 평범한 선남선녀들은 사실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거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지난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10억 이상 아파트가 뭐 거의 없었고 또 종부세 부과 대상이라봤자 전체 1%, 2% 정도였으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와닿지 않는 세죠. 그죠? 세율이에요. 상속세, 증여세도 사실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장에서 워낙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과거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두자고요. 자, 똑같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율은. 자, 1억 원 이하는 10%고요.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까지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각각 그래서 30원 이하는 40%, 그리고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최대 50%까지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우리가 공산당이야 하는 소리까지 막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증여공제를 또 잘 알아둬야죠. 10년 합산입니다. 자, 배우자는 6억까지 증여가 공제돼요. 그리고 우리 성인 자녀들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씩 공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좀 여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자녀들한테 이렇게 10년 단위로 5천만 원, 2천만 원씩 미리미리 증여를 해주신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그 비법이 되겠죠. 그죠? 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증여가 굉장히 많아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증여 취득 후 양도시 2월 과세라는 양도세 2월 과세라는 항목이 있고요. 또 증여 취득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세 2월 과세 기준은 올해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즉 올해까지는 5년간 이어졌어요. 근데 내년부터 23년 1월 1일부터 몇 년? 10년으로 바뀝니다. 무려 10년. 어떻게 해요? 5년에서 10년으로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증여취득세는 어때요? 올해까지는 공시가격이었어요. 공시가격. 내년부터는 시가인정액, 즉 감정가나 또 유사매매 사례가, 즉 시세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공시가에서 내년부터는 시세로 바뀐다. 이 부분 정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자고요. 자, 그래서 5, 60대 분들이라면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패밀리 찬스 갈아타기. 자, 내 배우자나 자녀를 통해서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거죠. 미리 그 첫 번째 방법이 증여예요. 증여. 우리가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했지만 절세 효과를 지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분들 특히나 그죠? 세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또 비싼 아파트들. 그죠?
자, 먼저 증여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증여의 경우는 보통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1석 2주택자의 경우 생각해 보실만 해요. 자, 1세대 1주택자는 어떻죠? 자, 증여를 하시면 돼요. 대출이 있다면 부담부 증여를 하시면 되겠죠. 대출까지, 그 빚까지. 자, 그럴 경우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죠. 일단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어때요? 증여취득세, 절세를 받는다고 했어요. 아까 3억 이상의 그런 아파트, 다주택자의 경우 12%인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이 3.5%인데 그나마 증여취득세가 뭐 기준? 올해까지는 공시가 기준이에요. 내년부터는 시세 기준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절세 혜택이 크죠. 그 점을 활용해서 증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 한번 볼까요? 일시적 2주택자도 역시 증여의 경우에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전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 경우에 둘 다 빚이니까 결국은 이 경우도 부담부 증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단 세대 분리된 자녀라는 게 중요하죠. 그죠? 뭐 같은 세대 안에 있으면 뭐 일시적 2주택자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자, 세대가 분리된 자녀 혹은 세대가 같이 있었다면은 분리를 시켜주면 되겠죠. 분리한 후에 그 세대 분리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부모님은 양도세가 비과세예요. 그죠? 자녀분은 어때요? 이 증여취득세는 물론 따로 냅니다. 증여세 내지만 증여취득세가 절세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하는 거죠.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자, 그래서 또 양도세 이월과세가 있어요. 아까 양도세 이월과세가 올해까지 5년이라 그랬죠. 내년부터는 10년입니다. 특히 배우자는 어때요? 배우자는 무려 6억까지 그 증여세가 공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편해요. 말로 하면 좀 헷갈리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남편분이고 을이 아내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남편분이 어느 시점인가에 주택을 취득하셨어요. 얼마에? 2억 원에. 근데 일정 시점에 이 가격이 6억 원이 된 거예요. 6억 원. 그래서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는 어떻다?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예요. 그죠? 그래서 6억 원 되는 시점에 양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양도한 시점부터 세무당국에서는 이 기간이 추가로 5년까지는 가격이 올랐을 경우에 이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6억 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남편이 증여한 그 시점 6억이었죠. 6억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서 이 10억이 되었을 때 팔았다 하면은 양도세 차익이 4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4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럼 당연히 배우자도 또 비과세 받겠죠. 그죠? 자, 반면에 이월과세가 그대로 적용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 6억 원에 일단은 6억 원 당시에 증여를 했으니까 증여세를 비과세 받는 건 맞는데 역시 똑같이 10억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배우자분이 양도했다. 근데 5년 이내 양도를 했다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6억 원이 아닌 최초에 이 남편분이 산 2억 원부터 10억 원, 8억 원을 양도 차익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가 과세되겠죠. 그죠? 금액에 따라서. 자, 바로 이런 것이 이월과세 미적용이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한 절세 효과를 노리는 게 바로 증여 또 양도세 이월과세를 이용한 증여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락장에 우리가 매도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일반인들의 어떤 그래도 지금 꼭 갈아타기 하실 분들도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실 수 있는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한번 갈아타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다면 그래도 5, 60대 분들 자녀가 좀 성인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 증여도 한번 생각해 보실만 하다는 것. 그래서 지금 워낙 매도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하락장에 매도가 힘들 경우에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고려하라.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하실 것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저가 양수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증여보다 더 좀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세무사님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저가 양수도는 세대 분리된 자녀의 경우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최근에 기사에 많이 떴죠, 그죠? 뭐 상식 밖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5억, 20억짜리인데 한 12억에 매도된 사례가 기사에 좀 있었죠, 그죠? 그런 경우에 이런 저가 양수도 부분을 좀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저가 양수도는 일단 특히 가족 간에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저가로 싸게 양수하는 것이죠, 그죠?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죠, 저가로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세무당국에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 규정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거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3억 원 또는 5%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당행위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을 다시 적용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일단 이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도 포함되겠죠. 소득세법에서는 3억 원 또는 5% 기준인데 이 상속이나 증여세법에서는 3억 원 또는 30%로 했다래요. 5%에서 30%로. 30% 중 적은 금액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로 인정합니다. 그죠? 유두리가 훨씬 많죠. 증여를 해줄 경우에는. 자, 그래서 절세 포인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에 우리가 10년간 공제세액이 있었죠. 그죠? 자녀의 경우에 보통 성인 자녀는 5천만 원인데 합산가세이기 때문에 이거 공제하거든요. 이 5천만 원 공제와 별도로 이 저가 양수를 통해서 최대 3억 원까지도 저가 양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요즘 부자분들이 고가 아파트 가시는 분들이 저가 양수도를 통해서 증여를 하는 겁니다. 절세하는 거죠. 갈아타기에 일종의 좀 뭐랄까 변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주의하실 점은 자녀가 대금 지급을 소명해야 돼요. 차액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려줘서 했다 하면은 정말 철저하게 차용증도 쓰셔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잘못할 경우에는 세무조사 당하세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그런 분들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고요.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특히 이제 이게 유리한 지역은 어떤 지역이랬어요? 조정대상 지역. 왜냐하면 세금 규제가 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고 다주택자로 3억 이상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 하면 증여취득세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2%. 무려 12%라고 했어요. 그죠? 대신에 일반 그냥 무주택 자녀 취득세는 1%에서 3%죠. 무주택자니까. 그죠? 이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일단 아까 3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는 물론 이 차이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양도세는 어때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세는 일단 비과세 받으실 범위도 있을 거고 또 고가 아파트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런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는 지금 12억까지 비과세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한시적 중과배제 지금 일반 세율로 양도세가 가세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장특공제도 지금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집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죠? 저가 양수도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증여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일단 시가의 30% 이내 혹은 3억 이하까지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만큼 절세를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편하게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10억짜리 아파트를 7억에 저가 양수를 했어요. 그러면 3억이니까 차액이 3억이죠. 그죠? 그럼 3억까지 비과세니까 증여세는 없겠죠. 그죠? 자, 그리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역시 요번엔 6억에 저가 양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3억까지 비과세 한다 그랬으니까 차액이 4억이니까 1억만큼이 그러면 아까 상속빈 증여세법에서 증여세로 가산이 되겠죠. 그러면 1억, 차액이 1억에 대해서 1억까지는 10%입니다. 증여세가 10%만 부과하면 되는 거예요. 추가로 1,000만 원이죠.
그죠? 이런 저가 양수들을 통해서 절세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혜택이 언제까지? 올해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11월, 12월 한 달, 지금 한 보름? 뭐 그 정도 남은 거니까요. 그래서 50대, 60대 이상 분들 중에서 어떤 갈아타기를 고려하신 분들 중에서 매도가 정 힘들다 하시면 이런 증여 찬스를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역시 하락장에 매도가 힘들 경우에는 증여는 물론 이런 저가 양수도를 고려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를 제가 50대 분들에게는 추가적으로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떠셨나요? 자, 오늘 제가 요즘 갈아타기로, 아파트 갈아타기로 워낙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신 그런 시점인 것 같아서 시리즈로 좀 몇 가지 기획을 해봤고요. 그중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지금 꼭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 분을 위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그분들에게 빙의를 해서 내가 일반인이라면 한 3, 40대, 20대, 30대, 40대 분들이라면 또 저와 같이 50대 또는 그 이상의 60대 이상의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자료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